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시는 올해 72살 김상철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8살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절절한 사연인데요.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메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와 어린 손주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고 계실까요?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김상철 할아버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 된 할아버지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45살인 상우라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다며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우가 결혼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신부는 수진이라고 하는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는데 첫 신상부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모습에 우리 상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혼 이듬해에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안아봤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작고 연약한 그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손주를 보러 병원에 갈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하면서 서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우는 지훈이가 태어난 후에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연봉도 꽤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전업주부로 지훈이를 정성스럽게 키웠고요. 가끔 명절이나 휴일에 손주를 데리고 집에 놀러 오면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며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우가 너무 욕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이가 5살 되던 해 상우가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IT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회사까지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내도 말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위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지훈이도 있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라 했지만 상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안전한 길만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지훈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수진이도 남편 편을 들면서 아버지 저희를 믿어주세요 했습니다. 마지못해 허락은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하겠다는 일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처음 몇 개월은 사업이 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가 아버지, 매출이 좋습니다. 곧 대박 날 것 같아요. 하면서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상우는 점점 초조해했고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도 남편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상우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상우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보증을 서준 것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을 해약하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아들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정신 나갔어.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서 하면서 울었지만 아들이 망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상우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상우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었고 술도 자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의 변한 모습에 지쳐갔고 지훈이는 부모가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가 집에 와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을 해요. 이대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습니다. 상우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에까지 손을 댔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는 집 한 채뿐이었는데 그것마저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의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집을 팔아도 반도 갚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요. 상우는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집에서도 짜증만 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남편을 견디지 못하겠다면서 자꾸 친정에 가서 지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와 엄마가 자꾸 싸우니까 무서워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상우가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채업자들이 상우를 찾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 안 갚으면 가족들도 가만 안 둔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봐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말만 들었고 법적으로도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다가 어느 날 상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며칠 후에 수진이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상우 오빠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와서 협박하고, 저는 지훈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빚을 지고 도망가고,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수진이에게 그래도 지훈이는 아버지 손자인데, 우리가 키우겠으니 두고 가라 했지만, 수진이는 아니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수진이가 지훈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훈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그리고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해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지훈이는 아버지가 키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훈이가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8살이었는데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언제 와요? 엄마는 왜 안 와요? 하면서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져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내는 지훈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미 70이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의 빚 때문에 집까지 잃을 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를 보면 그런 걱정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부모를 잃고 얼마나 무서우고 외로웠을까요? 밤에 자다가도 할아버지 하면서 자꾸 깨서 찾곤 했습니다. 악몽을 꾸는 일도 많았고요.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내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우는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 집에 올 수 있는지, 빚을 언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에 한두 번 지훈이를 보러 왔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지훈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는 2명의 노인과 1명의 아이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지훈이가 자라면서 교육비, 생활비가 점점 더 많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72살의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훈이를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월급이라도 나오니까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숙제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70살이 넘은 나이에 초등학생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지훈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지훈이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와 함께 사는데 자신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니까 위축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생각보다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점점 상황에 적응해 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진짜 부모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입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니까 지훈이 돌보는 일까지 제가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경비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훈이 숙제를 도와주고 밤에는 아내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어리고 아내는 아프고 제가 무너지면 이 가족은 정말 끝장이니까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지훈이 앞에서만큼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약 먹을 시간이에요 하면서 어른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지훈이를 보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부모 품에서 응석 부리며 지낼 나이인데 상우는 그 후로도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체념이 됐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진이는 작년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했고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면서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막상 지훈이에게 엄마가 안부 물어보신다 했더니 지훈이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할머니가 내 엄마예요 하면서 아내를 더 친근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도 의젓해졌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서 학교에서는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과 다른 거예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빠듯합니다. 제 경비 월급과 연금으로는 3명이 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훈이가 자라면서 학용품비, 옷값 등등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원도 보내주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학원에 다니는데 지훈이만 못 가니까 미안합니다. 아내의 건강도 걱정입니다. 당뇨 때문에 약값도 만만치 않고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병원비도 부담됩니다. 제가 아프면 안 되는데 요즘 들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지훈이 생각하면
쓰러질 수도 없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훈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제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아내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할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지훈이가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지훈이 앞에서는 절대 내색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안해하면 지훈이도 불안해할 테니까요. 대신 지훈아, 할아버지가 열심히 공부시켜줄 테니까 넌 꿈을 크게 가져라 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저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픈 거 다 고쳐드릴 거예요. 할 때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요즘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같은 또래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이 다 독립해서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다시 아이 키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이 아직도 손자 키우고 있어? 하면서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음도 복잡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가끔 연락이 오면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신은 빚을 지고 도망가고 어린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떠맡기고 정말 무책임한 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진이에 대해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지훈이를 두고 간 것에 대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린 여자가 혼자서 아이 키우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지훈이가 보고 싶지 않을까 싶은데 연락도 잘 안 오니까 서운합니다. 지훈이는 가끔 아빠 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잘해줘도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훈아, 아빠는 지금 멀리서 일하고 계셔. 나중에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달래지만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도 지훈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모두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올 때, 운동회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때, 할아버지 생일에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해 줄 때, 이런 순간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키우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도우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집안일도 거들고 할머니가 아프면 물도 갖다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안쓰럽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요즘 들어 지훈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빨리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지난달에는 지훈이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기가 좀 심하네요. 며칠 더 지켜보시고 열이 안 떨어지면 다시 오세요 하더군요. 그날 밤 지훈이가 열에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자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새 교대로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물을 자주 먹이고 정말 정신없는 며칠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 만에 감기가 나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도 많이 지쳤습니다. 만약 더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과연 지훈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젊은 부모들도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달라서 컴퓨터도 잘 다루고 새로운 것들을 금방금방 배우는데 저희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훈이가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숙제를 물어보면 요즘 교육 과정이 제가 배웠던 것과 많이 달라서 도와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하면서 함께 찾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해 줍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하면서 웃어줍니다. 때로는 지훈이가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고 정말 기특한 아이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지훈이 신발이 다 해져서 새로 사줘야 했는데 마침 그달에 아내 병원비가 많이 나가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훈이에게 할아버지가 다음 달에 사줄게 했더니 지훈이가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거 아직 신을 수 있어요. 하면서 구멍난 신발을 계속 신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아는 분이 아들이 신던 신발을 줘서 해결됐지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평생 남에게 도움받으며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신세가 되다니. 하지만 지훈이를 위해서는 자존심도 접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힘내봐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상철 할아버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